봉주 뚜르몽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사 독해와 어휘 메두세형 4탄입니다. 지금 현재 프렌치 마스터의 시사 독해와 어휘 1탄, 2탄, 3탄 올라가 있고요. 1탄은 매형 수준으로 청소년 신문을 가지고 시사 독해를 만들었고 2탄, 3탄에서는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전문적으로 해서 엉까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4탄을 또 왜 만들었느냐. 네, 4탄은 지금 최근 이슈들 중에 여러분들이 3탄까지 해서 안 다뤄봤던 주제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건 오늘 다 넣어볼 건데요. 정말 한국어로도 좀 생소한 개념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뤄보는 게 4탄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난이도는 2, 3탄 다 똑같고요. 4탄까지도. 그런데 주제가 좀 어렵고 주제가 가장 최근 이슈라서 여러분들 한국어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주제들을 다룬 게 시사독해 어휘 4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사독해 어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봅시다. 선생님이 노란 걸로 표시했어요. 왜?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일단 시사독해 어휘 1, 2, 3탄은 성인신문 전문지 똑같아요. 1탄만 청소년 신문으로 만들었어요. 청소년 신문은 특히 중학생들까지 보는 신문이라서 조금 쉽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배영 수준까지 문장 붙는 능력을 처음으로 기초를 배워가는 그게 배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매두 세영 수준의 2탄, 3탄은 프랑스 성인들이 보는, 그것도 지식인들이 보는 전문지예요. 피게로, 그렇죠? 뭐 피게로가 오페라의 제목이 아니에요. 르 피게로, 르 몽드, l'observateur, la libération. 벌써 어렵다, 그죠?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부터 그렇게 어려운 신문 전문지예요. 전문지를 가지고 3탄, 2탄, 3탄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네, 일단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주제들을 다 다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한 숙제인 주제들 있죠. 출산율, 고령화, 또 뭐 폭력 문제, 뭐 이런 것들 계속 다 다뤘어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그렇죠. 또 해석하는 능력을 키웠죠. 키웠다고 믿어. 그래서 이번에 4탄에서는 뭘 하냐면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버스 이미 지금 메타버스의 시대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이름도 메타버스로 바꿨어요. 마크 주커버그가 이렇게 바꿨어요. 메타버스로. 왜? 전 세계를 지배할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메타버스 우리는 모르잖아,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들어가서 게임하는지 모르겠다. 오징어 게임. 메타버스 있고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하는데 이게 뭔데, 그렇죠? 기원이 뭔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 어려운 주제들을 현재 가장 핫한 이슈,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2023년인데요. 2023년에 가장 핫한 이슈들만 가지고 선별해서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텍스트를 통해서 우선은 정보를 이해하는 거, 메타버스가 뭔데 배경적으로 지식을 아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고급 표현들, 메타버스는 불어로 뭐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까지 익히고요.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들이 델프 달프나 또는 각종 불어 시험, 고시 불어든 이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좀 난해할 수 있지. 왜 가상화폐, 메타버스, 한국어로도 어려운데 불어로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데 텍스트를 개념 위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역사, 메타버스의 문제점, 해결책 이렇게 개념 위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그렇지, 한국어도 어려운데 불어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겠지? 그렇죠. 그런데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는 그런 텍스트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강당 30에서 35분. 메타버스 하나 다루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강당 설명까지 해서 35분, 긴 거는 35분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 정도의, 그렇죠, 러닝 타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네, 물론 2탄, 3탄에서도 하긴 했는데 시사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원어민 음성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네, 독해이기 때문에 원어민 음성 파일이 뭐 필요하나라고 했는데 4탄은 네, 원어민 음성 파일까지 제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번역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했어요. 이거 다
번역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어 텍스트가. 그래서 번역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지고 제가 문장을 설명할 때는 저 뭐예요? 약간 그 순서를 그대로 했는데 번역본은 정말 수려한 한국어로 그렇죠. 리지빌리티라고 해요. 가독성이 잘 되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하고 번역본을 보면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휘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각각의 텍스트에 각 단락별로 필요한 어휘들은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 어휘는 꼭 외우세요. 이 어휘는 많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휘집이 이만큼 있어요. 한 강당 어휘집이 A4 용지 2장, 뭐 1장 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휘집을 한번 공부한 다음에 어휘집만 가지고 공부하면 웬만한 그렇죠. 텍스트 같은 주제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어휘집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원어민의 음성 파일을 처음으로 독해인데 제가 이번에 제공을 합니다. 원어민을 모셔서 제가 녹음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연습하면서 발음 연습할 때 원어민 녹음을 계속 들으면 독해 연습도 되고 청취 연습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주제를 전체적으로 발음도 습득하고 어휘도 습득하고 번역도 습득하고 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사탄은. 그러면 강의 대상을 보죠. 우선은 시사 독해는 뭐에 필요해? 그렇지. 뭐 여러분들 독해만 할 만한 그런 텍스트가 필요한 곳이 별로 없어요. 델프, 달프도 뭐예요? 독해도 있는데 어휘도 있고 뭐 청취도 해야 되고 구술도 해야 되고 작문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휘만 뭐가 필요해? 그런데 이 어휘에 나오는 주제가 다 시험 주제예요. 어휘, 여러분들이 독해 하나만 가지면 청취도 그 독해 내용이 청취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로 구술이나 작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주제만 완벽하게 알아놓으면 4가지 영역을 모두 다 섭렵할 수 있어요. 델프, 베두에서 세용, 세두의 모든 응시자들이 이 시사 독해 4탄을 공부하시면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시험 이슈들은 다 4가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데 혹시 모르겠다. 이제 불어 불문학과나 불어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그렇죠. 막 다루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불어 불문학과 나왔어, 나 불어과 나왔어, 4학년이야 라고 한다고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를 그렇게 막 읽을 만한 수준이 되지는 않아요. 저도 알아요. 왜 제가 지금 15년째 통번역대학원 입시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수업 중에서 어려운 그런 독해 수업들을 그렇죠 하고 있다. 그러면 요 시사 독해 한 번만 공부해 두시면 대학 수업이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또 이제 불어과로 진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대학원의 독해나 번역반, 그죠? 불어 번역 대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이런 거 한번 섭렵해 놓으면, 그죠? 시사 독해로 섭렵해 놓으면 대학원의 번역이 더 쉬워진다. 네, 이게 이 시사 독해의 4탄이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모든 독해, 번역, 텍스트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섭렵하면 모든 주제들은 다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그렇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거 참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제2 외국어로 불어의 시험을 보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프렌치 마스터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고시불어라고 또 만들었어요. 고시불어는 행정고시, 행시 5급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 또 어학병 시험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놨는데 그것들도 최근 이슈들 가지고 많이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 공부를 할 때 그 분야의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최근 이슈들도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각종 고시불어 응시하시는 분들도 요 시사 독해 4탄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교 아카데미 이제 외교 아카데미라고 하면 예전에는 외무고시였죠. 지금도 외무고시 같은 시험이 있긴 한데 외교 아카데미 그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뭐 쎄엉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둘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해요. 쎄엉이나 쎄두나 수준이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다루는 주제가 뭐겠어요? 이런 주제를 다루겠죠. 최근 이슈, 시사, 그렇죠. 이런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특히 행시나 외교 아카데미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유학준비생. 유학준비생들은 이제 배2만 따면 들어가서 인터뷰할 수 있는데 그런 최근 이슈들 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과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근 이슈들을 공부를 해둬야지 인터뷰할 때 수월하겠죠. 그다음에 배2까지 따야 되니까 배2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사독해 4탄까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통번역대학원 입시준비생. 여기 나왔던 이제 4탄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15개의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들이 통번역대학원 입시 주제였고 주제일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많이 준비하시죠. 대부분은 90% 이상의 입시 준비를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하고 입학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입시 준비할 때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미리 좀 사전에 워밍업을 하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사독해 4탄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강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 강의 교재하고 자료들이 있는데 이번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프로텍스트가 당연히 있겠죠. 프로텍스트는 어디에 텍스트가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걸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제가 다 발췌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명한 신문, 그래서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르몽드, 레피게로, 라리베라시옹, 또 롭세르바터 같은 거 이런 신문들. 그다음에 그렇게 막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문, 과학 전문, 경제 전문, 그렇죠. 이런 사회 전문 이런 전문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일단 유력하고 저명한 프랑스 지식인들이 있는 신문이나 전문지를 가지고 제가 내용을 발췌를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편집을 했다고 막 제가 문체를 바꾼 건 아니고 문체를 그대로 두고 약간 요약을 하거나 내용을 좀 줄이거나 이런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해서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PDF로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종이로 된 교재를 다 구매를 했었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해요? 네, 패드로 공부하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지금 딸이 대학생이 됐어요. 네,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보니까 이 문제집을 우리는 다 샀잖아요. 그래서 종이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는 엄마 수능 특강 안 사도 돼. 왜? 그러면 PDF로 있어. 그래서 패드로 거기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공부를 할 때 똑같은 문제집을 2권, 3권 사야 돼.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번 풀고 틀린 거 다시 풀고 막 이러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PDF로 공부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는 이제 종이로 프린트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PDF로 공부한다고 하네. 네, 저는 아직 디지털 세대는 아니라서 종이로 보는 게 편해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다 PDF로 공부하고 거기다가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잘라 놓고 이렇게 편집도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 네, 그래서 다운로드를 다 할 수 있도록 PDF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각 텍스트에 대한 주요 어휘 표현을 어휘집을 또 만들어놨어요. 텍스트가 있으면 그 뒤에 번역본이 있고요. 번역본은 이 텍스트에 대한 그렇지 완벽한 그런 번역을 가독성이 좋게, 가독성 읽는데 뚝뚝 끊어지거나 어색함이 없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가독성이 좋게 번역을 완벽하게 해놨고 그 텍스트에 대한 불어 표현들을 거의 다 필요한 모든 표현들을 다 어휘를 다 발췌해서 어휘의 원 표현들 있죠. faire 동사를 하면 faire l'objet 그러면 faire l'objet 되는 무슨 표현 뭐의 대상으로 되다 이런 표현들까지 다 하나하나 다 밑에다가 먼저 발췌해서 리스트업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텍스트를 보고 텍스트를 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휘집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텍스트가 머리에 들어오면서 이 표현은 그럴 때 쓰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어요. 어휘 표현을 다 정리해서 어휘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PDF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불어 번역본도 완전히 PDF로 다 만들어 놔서 한 강에 불어 텍스트, 그 다음 번역 텍스트, 그 다음에 어휘집 이렇게 쫙 한 강에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PDF로 쫙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원어민, 낭독, 음성 파일도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10강을 쫙 다 같이 15강을 쫙 다 같이 올려놨으니까 그때마다 들으시면서 한번 텍스트 보기 전에 불어로만 듣고 그 다음에 텍스트 보고 이렇게 하면 청시 공부도 되고 독해 공부도 되고 어휘 공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4가지의 영역을 다 제공했다는 거. 그 다음
강의 구성 한번 볼게요. 우선은요. 불어 텍스트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불어 텍스트를 먼저 읽어요. 선생님이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놔야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읽는 거 보고 따라하면 안 되고 내가 읽으면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다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단어, 불어 사전 찾지 말고 몰랐던 단어들 먼저 다 표시하세요. 형광펜이 좋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 문장은 눈으로 보는데 도저히 문장 구조가 눈에 안 들어와.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이 구문이 해석이 안 돼.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선생님이 읽는 거 보고 따라 읽는 거예요.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텍스트를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요. 항상 청크별로 읽어요. 이건 주절이야. 이거는 목적어야. 여기까지. 이거는 강조 표현이야. 이거는 부사. 이렇게 청크별로 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문법이 있어요. 얘는 중성대명사 이야. 얘는 엉이야. 왜 이가 들어갔냐면 아가 들어가서 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법도 그때그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문법을 표시를 한 다음에 내가 그 문법을 잘 몰라 그러면 문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그래서 고급 문법하고 중급 문법 프렌치 마스터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완벽하게 문법을 알아야 독해가 의미가 좀 모호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어휘를 다 분석합니다. 이 어휘는 어느 때 쓰고 이 어휘는 그렇죠. 1, 2, 3, 4, 5번에 그 어휘 뭐가 있어요. 네. 번역이 있죠. 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1번으로 안 쓰고 2번으로 써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아무리 뜻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그중에 이 텍스트, 이 문맥에서 쓰이는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의어가 있어요. 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4개나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표현이 하나만 쓰진 않으니까 이 4개를 다 알아야 나중에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의어까지 다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시사 문제의 배경 지식까지 설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35분짜리가 뭐 37분, 뭐 40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러닝타임이. 걔는 제가 주저리 설명을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제가 한번 말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내 딸 얘기도 하고 내 남편 얘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얘기도 하고 내가 경험했던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이해하시고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이 너무 길어져 지루해 그러면 스킵하세요. 그 부분은 쓸데없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 목차 한번 볼게요. 벌써 따단 주제가 한국어로도 어려운데 이걸 불어로 하라고 이런 주제들이에요. 우선 메타버스는 그죠? 외대 통번역대학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한국어에서 불어로 가는 에세이 시험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래서 메타버스는 불어로 뭐라고 하는지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의 기원, 그다음에 가상인간, 여러분들 가상인간 그렇죠? TV에 나오는 특히 그 은행 광고 뭐 이런데 진짜 사람이 아닌 백소나준의 뭐예요? 그래픽으로 만든 그런 가상인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상인간이 요즘에 유행인데 그 이유하고 기원, 좀 장단점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3탄에서도 다뤘어요. 시사 독해. 그런데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최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얘기하고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법으로는 나오진 않았는데 프랑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법으로 합법화가 돼서 지금 발효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셰일가스 처음 들어봤어. 셰일가스 중요한 주제예요.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넘어서 수소자동차, 3탄에서 전기자동차 나왔고 우주여행, 그렇죠. 우주 쓰레기가 아닌 이번에는 우주여행.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갈 수도 있는 여행이라서 다뤄봤고요. 디지털세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는 유튜브, 또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 뭐예요? 디지털 거대 기업들이 각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좀 화두가 돼서 디지털세를 가져왔고요. 가상화폐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죠. 그런데 비트코인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리더리움부터 해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다룰 거고요. 구독경제는 예전에 무슨 신문이나 우유 구독이 아니라 요즘엔 뭐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이거 다 구독하는 거예요. 이런 구독경제.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경제에 미친 영향. 그 다음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같이 왔어요. 리쇼어링은 해외 공장에 나가 있는 걸 다시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이전한 공장의 봉국, 회기 뭐 한국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리쇼어링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막 화랑이에요. 불붙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네, 코로나와 팬데믹, 이거 코로나 팬데믹은 의학적인, 그렇죠. 건강, 위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왜 걸렸고, 기원이 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달고 있고, 마지막은 지속가능 농업.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지속가능 농업이다. 그게 15개를 다뤘습니다. 이미 벌써 여러분들 흥미로운 주제 아니에요?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최근 이슈들 따라가는 거 한국어로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한 번 있잖아요. 그럼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되고 계속 그렇죠. 지식이 넓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영역. 그렇죠. 내가 통번역대학원을 그렇죠. 한 번도 꿈꾸지 못했어. 근데 이거 하면서 나도 통번역대학원 한번 꿈꿀 수 있겠는데 할 수 있고요. 고시 한번 불어고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 내가 어학병은 상상도 못했는데 쎄형 한번 따고 어학병도 한번 시험 봐볼까? 이런 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다양한 주제들을 불어로 좀 지식을 넓혀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사독해 4탄이에요. 시사독해와 어휘까지, 어휘 짚고 나오니까 이 4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세요. 아, 비앙또.